돈 이만큼 벌 수 있다며. 내가 언제 이만큼 벌 수 있다고 했어? 나는 원래 이 정도라고 얘기했어. 프랜차이즈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는 프랜차이즈는 따로 있을까요? 뭐 공식 같은 건 없을까요? 연동불 가치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종원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연동불가치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2022년 기준 분식업계 매출 1위입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 합 매출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 업계 1위 회사가 믿어주는 프랜차이즈를 해도 쉽지 않다. 이거는 진짜 좀 슬픈 이야기네요. 저는 연동불가치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 그리고 백종원님의 해명 자료, 가맹점주들의 주장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모든 자료를 취합하면서 6개월 안에 땅을 치고 후회할 프랜차이즈의 조건도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정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공부하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막상 정리해놓고 보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할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는 정말 중요하겠죠? 사실 이 논란은 자영업자를 하려는 우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업종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는 항상 성장의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보통 회사를 키워서 상장을 해야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랜차이즈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들의 본사들이 상장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백종원님이 대표로 있는 이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시도할 때도 잔혹한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죠. 실제로 교촌치킨과 미스터피자, 맘스터치 등이 상장을 하고도 주가가 부진해서 스스로 상장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상장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본사의 입장에서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든 또 자영업자를 돕는 제 입장에서든 이 논란으로 배울 점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죠. 일단 개인 장사를 해서도 어렵지만 프랜차이즈로 돈 벌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를 매월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족도 먹여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다 커서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효도 여행 한번 갔다가 몸살 났었거든요. 가족조차도 그런데 지역별로 수십 개씩 있는 이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먹여 살린다는 건 당연히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연동불가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예상 매출 산정석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런 식으로 창업 비용과 지금 잘 되는 매장을 기준으로 한 예상 매출을 적어놓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 매장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 예상 매출 분석표가 프랜차이즈 가맹 업계에서 문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서 안내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은 업체들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 차라리 이런 말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가맹사업법에 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으로 도약하는 시기 그쯤에요. 점주들의 권익 차원에서 개정된 이 법이 오히려 이 매출을 보장하는 듯해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을요, 연동불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예상 매출을 과장했냐? 이거죠. 가맹점주 협의회는요,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했으니까 책임감이 더본코리아에게 더 있다는 거죠. 반면 백종원은 매출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보장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상 매출은 예상의 매출이다. 내 매출 아니고요, 예상이라는 사람의 매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좀 귀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예상이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볼게요. 종종 예상 매출표를 평수로 적어서 안내하는 본사들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 매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고 그럼 당연히 일매출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필요한 알바의 수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평수에 따라 예상 매출표를 적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이런 예상 매출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평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꼭 자영업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넓다고 손님이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넓으면 손님을 많이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손님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매출표는 정확하기가 애초에 어렵습니다. 내 매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귀엽게 예상의 매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상 매출표가 내 매출이 될 수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예상에는요, 나보다 돈이 많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가 시작하기 전에 본사는 아주 좋은 상권에 돈을 좀 써서 직영점을 먼저 오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영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예상 매출표는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상권에 돈을 더 많이 들인 매장, 그리고 나보다 장사 노하우가 더 많은 본사에서 차리면 당연히 나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차리는 게 맞잖아요. 잘 되는 곳에 매장을 차려야지 안 되는 곳에 차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예상 매출표가 내 매출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건 본사에서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상권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나는 그 정도 돈을 써서 차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프랜차이즈든 이런 수순을 겪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서 먹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매출을 포함해서 초기에는 오픈발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연동 볼카츠의 경우 워낙 연돈이라는 화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동 볼카츠 직영점이 몇 개였을 때는 대기를 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지점이 많아지고 화제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다시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동 볼카츠처럼 식사 메뉴가 아닌 경우에는 더 그렇죠. 물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 볼카츠는 도시락 메뉴를 만들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살찌지만 않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연동 가맹점주 협의회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는 없지만 2022년 초 본사인 더분코리아 홈페이지에 이 연동 볼카츠 예상 매출 산정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월 최대 매출액 3천만원, 예상 순수익 비율 20에서 25%. 그래서 월 예상 수입이 약 600만원 정도라고요.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운영해보니까 월 평균 매출액은 1,500만원 정도였던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수익률도 본사에서 홍보한 20에서 25%가 아니고요, 7에서 8%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남는 돈은 100만원 정도뿐이라고 했었죠. 순수익 비율 논란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음식점 기준에서 통상적인 순수익 비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식업에서 통하던 통상적인 순수익 비율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비율이 더분코리아 본사에서 제시한 20에서 25%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논란은요, 사실 이 비율이 이전에 깨졌다는 걸 증명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이 비율이 깨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달 비중이에요. 혹시나 지금 다른 업종을 운영하시더라도 지금 배달 비중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배달 매장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배달을 안 하면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식업 10곳 중 8곳은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연동 볼카츠는 특히나 매장에서 먹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 비중이 더 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비율은 실제 본사가 예상한 비율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재 배달 플랫폼 1위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배민 기준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배민에는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가게 배달은 말 그대로 가게가 배달하는 대신 배민은 한 달에 딱 얼마 이 정도 정해진 금액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문이 많아질수록 가게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구조죠. 반면 배민 배달은요,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퍼센트입니다. 주문이 많아질수록 매출 대비 수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든 강도에 비해서 돈을 더 가져가지 못하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저도 옛날에 배달 음식점을 했었는데요. 일은 1억 원어치를 했는데 가져가는 돈은 1,000만 원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하면서 배민도 무료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는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비율을 따져보면 10%포인트가 넘죠. 여기서 굳이 배민이나 쿠팡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배민이나 쿠팡은 사실 모두 기업이에요.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양보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자영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배달이 아니라 홀 매출을 늘려야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업종을 적용해보자면 고객이 일부러 내 가게에 와야 할 만큼 매력적인 매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2021년 이후 집밥보다 배달 포함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달 시장 규모도 점점 커갔죠.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굳이 내 매장에 오게 하려면요, 집밥과 배달해서 먹는 그 음식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6개월 안에 땅 치고 후회할 프랜차이즈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계속 잘 되려면 고객들은 보통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SNS나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떤 한 브랜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여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 브랜드가 우리 지역에 매장이 생겼을 때 첫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생기면 첫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실제 방문해서 경험해보니까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재방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이 계속 잘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SNS나 타 지역에서 이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본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도 이 정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이 브랜드 파워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랜드 파워를 확인할 때 핵심은 사실 내가 창업할 지역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아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브랜드 파워 있어봤자 내가 이 지역에 차렸을 때 첫 방문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가 내가 창업할 그 지역에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요, 굳이 거리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지역 맘카페나 당근마켓, 이웃 소식에 설문을 만들어서 올리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네이버 카페에 가서 지역명을 검색해봤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인천 송도라고 검색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천 맘톡이라고 해서 인천 맘카페가 뜨네요. 여기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지역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 이런 거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를 가볼게요. 두 번째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매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매장이 생기면 첫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오픈바에 이렇게 이 브랜드를 알고 있는 고객들이 방문하게 되죠. 여기서 상권에 따라 그 브랜드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저기 뭐지? 새로 생겼네? 이러면서 방문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픈바에 방문하는 고객들 중에서 이 프랜차이즈를 모르는데도 방문하는 고객이 많았다면 사실 프랜차이즈 효과가 아니라 그냥 상권바일 수도 있습니다. 상권별로라도 장사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요, 나중에 이 프랜차이즈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이 여부를 결정하려면 처음 오픈할 때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른 방법은 오픈 전에 그냥 그 지역에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인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정리해보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것, 그리고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것,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권이란 내가 할 프랜차이즈를 아는 고객들이 많은 지역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외식할 음식점 선택 시 참고하는 정보 1위를 봤더니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라고 했고요, 2위가 과거의 경험 및 기억이었습니다. SNS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곳에 방문을 할 때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험과 입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입소문이 되려면 가맹점주 운영자가 맛이나 서비스, 그리고 계속적인 마케팅에서 신경 써줘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6개월 안에 땅을 치고 후회할 프랜차이즈의 조건에 대해서 연도불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우리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워 확인하는 방법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이미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그런 분을 위해서도 제가 앞으로 매주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하나하나 매출 올리기 위해서 저랑 같이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